현금 살포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행 헌법 체계나 법령 체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뭐 모든 국민을 상대로 좀 재산이 많은 분도 포함해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재원 자체가 다 국채 발행을 하거나 재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도 올라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정말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이 재원이 집중돼야 하는 것이지 전 국민 상대로 25만 원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방안이고요. 일단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부 다 뭐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빚이고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뭐 이자가 계속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도 불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라서 여러 가지 법 체계가 걸러지지 않고 막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법 자체만으로 예산 편성 집행이 강제되고요.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도록 한 게 다 그 헌법 체계상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엉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거고 대신에 심의나 결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뭐 이런 상호 견제와 균형을 다 무시하고 일단 13조 원이나 되는 대규모 재원이 이제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법으로서 이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위헌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처분적 법률에 해당합니다. 처분적 법률을 저희가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적 법률은 행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 거면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임명한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법안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법안 자체는 우리나라 헌법에 아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법안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적 법률을 막아야 이게 가장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을 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막 법률로 해서 법률 만능주의로 갔을 때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지금 또 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코나이라는 회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 28개 시군구에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이가 100억여 원 이상의 지역 화폐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임의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걸로 지급하게 되면 상품권 지급 후 사용할 때까지 시간적 간극이 생기고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 화폐들도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이에 대해서도 지난부터 계속 특혜 의혹이 있어 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고가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신 노란봉투법도 저희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번에 제2요구까지 됐던 것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회 수기 절차나 걸러지는 절차가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규모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죠. 근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노사 균형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워요.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 소득, 실질 소득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할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딱. 근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취약계층 말고 이 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그 정책 중에 하나로서만 말씀드리면 채무 조정과 네. 재기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자, 소상공인들은 네. 채무 조정 문제보다 당장 매출이 올라가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현장에는.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책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저희 뭐 주무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처에서 7월 3일에 네. 그 대책을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요. 네. 뭐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오늘 토론하러 정책을 나오셨으니까 발표 대표적인 추진하고 대책 있는 하나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네. 지난 7월 3일에 그 종합 대책 중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대책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달라고요. 제가 그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토론하러 건 나오셨잖아요. 말씀드리기- 이 법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정부의 주요 대책을 지금 저는 모르고 계시네요. 토론하러 주무부처에서 말씀을 나오셨는데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네, 이게 지금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대책이 없거나 대책이 있어도 알지를 못해요. 지금 25만 원 지원, 25만 원 혹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법에 대해서 뭐 현금 살포라고 여당은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 강제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15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라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에 따른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회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정말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그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재정을 투입할 돈이 없다. 오히려 이 지원금 지급하면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주장하시는데요.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재정이 오히려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도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6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하고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외면하고 심지어 이 법을 토론하러 나온 장관조차도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등을 우려하시지만 이게 4개월짜리 그 소멸성 지역 화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그 이런 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지원금을 경제효 지원금을 통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입증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지금 대안 없이 그냥 마냥 비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체계작구 심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반박을 하는 것인데 법사에서는 체계작구 심사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